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25년 상반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MI그룹의 차미리네입니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대외 변수로 인해 글로벌 물류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시기였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상반기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고 하반기 시장 전망과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MI그룹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MI그룹에서 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우입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2025년 상반기 물류 시장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상입니다. 상반기 해상 시장은 예측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모든 노선에서 큰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국창 노선은 미국의 불안정한 무역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5월 미중무역 합의 발표 불과 몇 주 만에 상하이 북미 서한의 운임이 200% 가까이 급등한 뒤 다시 급락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월 미국 동부항만 파업, 2월 해운 동맹 재편, 6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어지는 홍해 사태 장기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해운 시장은 전통적인 순환주기 교란으로 변동성이 증폭되는 특징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구조가 전환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상 수요에서도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1분기 미국 주요 항만의 총 수입 화물 물동량을 643만 TEU로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은 미국 동부항만 파업과 고율관세 부과와 같은 리스크 대비를 위해 기업들의 사전 선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구매자의 수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총 소매 재고 금액 데이터에서도 같은 기간 추세선을 초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재고 레벨이 확대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대규모 상호관세 발표로 5월 미국 해상 수입 물동량은 14개월 만에 200만 TEU 이하로 크게 감소했고, 다시 미중 관세 완화 발표로 6월부터 수입량이 반등한 뒤 현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이번 달까지 관세 유예 전 밀어내기 수요가 유지되고 상반기 대규모 사전 선적 영향으로 연말까지 해상 수요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해상 공급은 수요와 상호작용을 하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인텔리전스는 상반기 글로벌 운항 정시성이 왼쪽 그래프와 같이 1월 52%에서 5월 66%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선사들의 공급 조절 정책과 90% 이상 정시 운항이 목표인 신규 동맹 제미니의 단계적 도입 영향으로 정시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선별로는 아시아 북미 서한 정시성이 가장 크게 개선되면서 글로벌 정시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알파라이너의 주간 선봉량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미국 노선의 선봉량은 상반기 사전 선적 수요에 대응해서 증가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선적 수요 감소에 맞춰 선봉량도 함께 축소되면서 정시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 선적 이후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선사들도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 상반기 항공운임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뚜렷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미착 운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정책 발표와 시행에 따라 등락이 반복됐습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를 보며 주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상하이 홍콩발 미국 노선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2월 1일 미국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운임은 즉각 상승했으나 2월 4일 제도 종료가 철회됩니다. 미국 내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이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종료 철회 이후 전자상거래 화주들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선적을 서둘렀고 이로 인해 운임은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4월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가 발표되며 운임 상승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5월 2일 소액 면세 제도가 실제로 종료되며 운임은 급락했습니다. 다만 미중 상호관세 90일 완화 조치가 시행되며 소액 소포 외 일반 화물 수요가 일부 회복됐고 이에 따라 운임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등락 없이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노선 운임은 북미 노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등락 속에 완만한 조정을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년 상반기 글로벌 항공 수요 공급 및 적재율 현황을 아이아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파란색과 녹색 실선은 각각 수요와 공급 지표를 나타냅니다. 매년 2월 춘절 연휴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 모두 일시적인 하락, 즉 전형적인 V자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2월은 예년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춘절 이후 수요 공급의 빠른 회복과 함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조기 물량 선적이 더해지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가파른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이를 활용한 조기 선적 물동이 집중되며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은 수요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다국 대상 고율 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며 일정 수준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공급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6월에 항공기 타입별 공급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계 시즌 본격화로 여객기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 대비 여객기 공급은 3% 증가했으며 전체 항공 공급 시장에서 여객기의 비중이 42%에 달하며 공급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물기는 대중 고율 관세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국착 노선에서 공급이 최대 39%까지 급감했으나 90일 관세 유예 발표 이후 일시적 반등을 보이며 전체 화물기 공급은 한 달 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5년 상반기 물류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를 빼놓고 상반기를 논할 수 없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현황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물류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은 크게 국가별 관세와 품목별 관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가별 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 4일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와 약 60여 개국에는 국가별 차등 적용 방식의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혼란 속에서 미국은 국가별 협상을 위해 주요국 대상 유예 기간을 90일까지, 이후로는 7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6월 16일은 영국, 7월 2일에는 아시아국 처음으로 베트남이 관세 협정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관세 정책의 혼란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와인 수입 업체 등 4개 중소기업과 뉴욕주를 포함한 13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IEEPA 해석 오류와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수출 통제나 금융 제재에만 적용되며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역 적자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무효화 판결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만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무게중심을 IEEPA에서 무역 확장법 기반의 품목별 관세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인 6월 4일 기존 25%였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인상됐고 구리는 8월 1일부터 50% 관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리스크를 우회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협상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세입 증가 효과를 가져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전반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관세 세입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관세 세입은 약 6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 부과를 본격화하면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4월 2일 전 세계 대상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세입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으며 5월 관세 세입은 최근 10년간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협상이 결렬되는 국가가 늘어날 경우 관세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수의 주요 언론과 분석 기관들은 25년 미국의 연간 관세 세입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는 구조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6월 25일 JP 모간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으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GDP 성장률을 기존 2%에서 1.3%로 하향 조정,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4월 29일 골드만삭스 CEO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기업 CEO들의 지출과 투자 계획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성장률을 1.3%로 하향, 경기 침체 위험을 4%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1일 가디언지 보도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예정된 금리 인하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OECD 경기 선행지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OECD CLI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중국은 1월 99.95에서 5월 100.40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지연, 그리고 전반적인 신뢰 저하가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 관세 세입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금리 정책 지연, 소비 위축, 경기 둔화 등 복합적 경제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유예 종료 이후의 관세 재협상 결과와 추가 부과 여부, 그리고 주요국의 대응 전략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지표와 협상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월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국과 패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기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면 이번에는 해운 조선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의 1위로서 0.2%밖에 되지 않는 미국과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조선업의 쇠퇴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운 조선업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월에 발표된 초안은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 입항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 보유와 발주 비중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안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상위 10대 선사 중 절반은 중국산 선박 비중이 25%에 달하고 중국 조선소에 주문한 발주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4월에 발표된 최종 제재안에서는 중국산 선박 비중을 제외하면서 조금은 완화된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존의 기항시마다 부과하려던 방식도 항만 순환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부과 횟수도 연 최대 5회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중소형 선박과 단거리 선박은 소규모 선사와 지역 항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종안은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3달 뒤인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종안이 발표된 이후로 선사들은 수수료 회피를 위해 미주 항로에 비중국산 선박을 투입하거나 면제 사항인 4000TEU급 중소형 선박을 활용하는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운 동맹으로 운영되는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특성상 동맹 안에서 비중국산 선박 비중이 높은 선사가 미주 항로 운항에 집중되는 구조 재편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선사들이 동맹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항 수수료는 올해 10월부터 28년 8월까지 총 4단계에 거쳐 실행될 예정이고 선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산 선박 비중에 상한선을 두고 관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표는 연도별 예상 수수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만TEU급 중국산 선박 한 척이 미국에 입항할 때 부과되는 연간 수수료는 2025년에 최대 662만 달러, 2028년에는 1250만 달러로 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만TEU급 중국 선박 한 척당 하나로 90억의 엄청난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인데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선사들의 운항 전략 변경에도 비용은 화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운송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해운동맹 재편에 따른 시장 집중도 변화입니다. 해운업계에서 해운동맹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위한 협력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해운동맹은 선사별 성장 전략, 외부 환경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올해 2월에도 대규모의 해운동맹 재편이 있었습니다. 해운동맹 구조가 유지되면서 해운시장은 소수의 대형 선사들이 과점하는 형태로 전환됐는데요. 오른쪽은 경쟁 제한 판단에 활용되는 허핀달 허시만 지수로 해운시장의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09년 출혈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해운동맹 초기에는 시장 집중도가 804로 모든 시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의 시장 집중도는 1814로 분석됐는데 재민이 출범으로 수치가 완화됐음에도 과점 상황이 계속되면서 동맹에 속한 주요 선사들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해운시장의 구조적 공급 과잉 등 운임 하락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선사들은 견고한 동맹 체계를 바탕으로 운임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항공물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항공시장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가 크게 확대되며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요는 항공 공급을 빠르게 소화하며 운임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미국의 드미니미스 제도, 즉 소액 면세 제도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800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와 면세 혜택을 적용해 미국 내 전자상거래 수입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외 경제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 정책을 개편했으며 그 일환으로 소액 면세 제도 역시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5월 공식 종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되며 항공화물 수요와 공급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항공화물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던 아시아발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25년 들어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와 고율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본격적인 성장 둔화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전체 항공 수요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액 면세 제도 종료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국발 미국착, 화물기 공급 추이를 소액 면세 제도 폐지와 관련된 주요 타임라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24년과 25년 중국발 미국착 항공 화물 공급량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항공 물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항공시장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가 크게 확대되며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요는 항공 공급을 빠르게 소화하며 운임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미국의 드미니미스 제도, 즉 소액 면세 제도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800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와 면세 혜택을 적용해 미국 내 전자상거래 수입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외 경제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 정책을 개편했으며 그 일환으로 소액 면세 제도 역시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5월 공식 종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되며 항공 화물 수요와 공급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항공 화물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던 아시아발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25년 들어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와 고율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본격적인 성장 둔화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전체 항공 수요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액 면세 제도 종료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국발 미국착 화물기 공급 추이를 소액 면세 제도 폐지와 관련된 주요 타임라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4년과 25년 중국발 미국착 항공 화물 공급량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25년 1월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공급량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항공시장의 공급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및 소액 면세 제도 종료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2월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3월에는 춘절 연휴 이후 항공 공급이 정상화되고 동시에 소액 면세 제도 종료를 앞둔 조기 선적 수요가 집중되며 일시적인 공급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3월 공급량은 상반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월 소액 면세 제도가 공식 종료됨에 따라 전세기 및 화물기 공급이 축소되었고 이후 공급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6월 공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6% 감소하며 해당 노선 전반의 공급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관세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글로벌 공급망은 오랜 기간 국가 간 분업을 기반으로 저비용과 고효율을 추구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공급망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고율 관세는 단순히 일부 품목의 가격만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의 조달 전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결과 전체 공급망이 교란되며 소비자들도 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세 정책은 항공시장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항공시장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신흥 수요와 고부가 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화물 수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 두 수요 모두 위축되고 있으며 실제 올해 4월 주요 산업군의 항공 수요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세를 보여주며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세는 더 이상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고 항공시장 수요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제품을 상호 관세 대상으로 묶었지만 지난 4월 11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일부 완제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적용을 예외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완제품은 예외로 분류되었지만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들에는 여전히 고율의 상호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부품과 완성품을 생산하는 중국과 베트남은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생산 환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돼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최대 4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전자기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대표적인 항공 운송 의존 품목으로 관세 정책의 변화가 항공 물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전자기기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항공 물류 흐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인도가 새로운 대안 생산 기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기기 생산의 인도 이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항공 물류의 주요 흐름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해상 수요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진행된 대규모 사전 선적의 영향으로 하반기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는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해상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TEU 물동 성장률을 작년에 6.2% 대비 둔화한 2.5%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태평양 횡단 항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미중 무역 정쟁의 영향으로 올해 2.3%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사전 선적으로 미중 무역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의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는 연말까지 둔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내 홍해 복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의 통항료 할인 정책에도 실제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 기관들은 홍해 지역의 안전이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만 선박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클락스는 내년부터 홍해 정상화로 TEU 마일 수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2.9%로 역성장하면서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해상 공급 전망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공급 우위의 시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선 인도량은 역대 세 번째 규모인 210만 TEU로 매우 높은 수치이며 홍해 사태와 관세 영향으로 인한 추가 선복 수요로 폐선량 또한 팬데믹 시기와 유사하게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클락스는 작년 대비 올해의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 성장률을 6.7%로 전망했는데 수요 성장률인 2.5%를 훌쩍 초과하면서 공급 부담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우위와 선적 수요 감소에 대비해서 선사들도 공급량 조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감소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노후선 폐선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선박의 항해 속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선사들은 실질 공급량 조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운송 시장은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질 공급량 조절을 위한 선사들의 운영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은 향후 3, 4년까지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반기 해상 운임 전망입니다. 하반기 해상 운임은 수요 약세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균형이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한 달 정도 남은 미중 관세 완화 기간이 있습니다. 일시적 유예 기간을 활용한 화주들의 밀어내기 해상 운송 수요가 이번 달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홍해 사태 장기화입니다. 최근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홍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항 차질과 해상 운임 증가는 하반기 동안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항만 입항세 부과입니다. 바로 3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해상 운임에 그대로 전가되어
화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먼저 사전 선적으로 인한 수요 둔화입니다. 상반기 무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사전 선적이 진행된 이후로 하반기 수요 둔화는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불확실한 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와 운송 수요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면서 연말까지 해상 운임은 큰 하락 압박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및 항공 수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상품 무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인상하며 국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무역 기조 속에 주요 국제 경제 기관들도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IMF는 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OECD는 3.1%에서 2.9%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WTO 역시 올해 세계 무역 전망에 대해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WTO는 글로벌 무역이 단순히 특정 경제권이나 양자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아타는 최근 25년 항공 수요 전망을 기존 6.0%에서 0.7%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항공시장 역시 미중 갈등을 포함한 보호 무역주의와 정책 불확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영향은 장기적으로 25년 항공 운임 경쟁력이 해상 운임 대비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올해 글로벌 경제와 항공시장 모두 예상보다 제한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공급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5년 항공 공급은 여객 수요를 기반으로 여객기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면 팬데믹 직후 급증했던 화물기 비중은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신규 항공기 생산과 인도 지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과 운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24년에 항공 화물 공급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큰 폭의 확장을 보였으나 올해 25년 1분기에는 증가율이 3.2%로 둔화되었습니다. 올해는 1,692대의 신규 항공기 인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이긴 하지만 지난 5월 예상치와 비교하면 약 26% 낮은 수치입니다.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과 신규 항공기 부족 문제로 인해 항공 공급 확대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5년 전체 항공 공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객기 비중이 55%, 화물기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객기의 경우 글로벌 여객 수요 회복에 따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보이고 있으며 화물기는 여객기 공급이 복구됨에 따라 최근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생산 공급 측면의 추가적인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4년부터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은 품질 개선을 위한 생산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핵심 부품 조달 차질과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른 공급망 제약 심화가 겹쳐지며 25년 신규 항공기 생산 여건은 한층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아이아타는 신규 항공기 인도 대기 기간이
대당 약 14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지연은 단기 공급 계획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유발하고 있으며 신규 기체 도입이 지연되면서 전체 항공기 평균 기령이 증가되며 이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하반기 항공 운임 전망입니다. 우선 하반기 항공 수요는 관세 정책, 중동 지역 전쟁 등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구조적인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공급망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25년 하반기 해상 운임 하락 가능성입니다. 해상 운임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일부 화주들이 항공에서 해상으로 운송 모드를 변경하면서 항공 수요 감소와 함께 운임 하방 압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임 상승 요인입니다. 90일 관세 유예 기간 종료 전, 특히 중국발 수요가 8월 11일까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9월 모바일 신제품 출시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조기 선적 수요가 더해지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 계약 비중 감소로 인해 스팟 운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상반기 일부 주요 노선의 공급이 약 30%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공급 재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신규 화물기 인도 지연으로 공급 부족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운임 하락 요인도 존재합니다. 아이아타는 25년 항공 화물 시장 성장률을 기존 6.0%에서 0.7%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가별 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인한 전자상거래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계 시즌 여객 공급도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급 확대를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해상 운임 하락 전환 시 항공에서 해상으로의 수요 이동도 운임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상반기 시장 흐름과 하반기 주요 전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관세 세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반면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미국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하반기 관세 협상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해상 시장은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의 이중 압박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사전 선적의 영향으로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는 둔화가 유력하고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사들의 적극적인 공급 조절 확대가 예상되지만 구조적 공급 부담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 시장은 연말까지 수급 균형이 약화되면서 운임이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시장은 현재 격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기체가 난기류 구간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항공 수요 전반이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 수요 회복에 따라 여객기 위주의 공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미 노선 간편과 신규 항공기 인도 차질 등 공급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책 변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상 운임이 본격 하락할 경우 항공 운임 하방 압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첼로스퀘어 마켓 업데이트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포털에서 첼로스퀘어를 검색하신 뒤 상단 리소스 메뉴에
마켓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트럼프 정부의 주요 관세 정책을 카테고리별 날짜 순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 25년 상반기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